오늘은 글로벌 NFT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NFT 관련한 글로벌 이슈들과 또 상세한 정보들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광호 대표님, 우리 새로운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NFT 이슈에서 저희가 이제 NFT 핫 이슈를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신다면요, 정말 좋은 정보들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외신 뉴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10월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페이스북이 가치가 있는 브랜드 네임을 메타로 바꾼 이유는 향후에 메타버스 기반의 SNS가 대세가 될 거다라는 그런 움직임,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최근에 베어마켓이지 않습니까? 네. NFT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도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원래 세웠던 그런 계획을 꾸준히 이제 밀고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NFT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일부 유저를 대상으로 페이스북에서 지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블록체인 중에는 이더리움과 폴리곤 블록체인 NFT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획 이슈에 대해서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페이스북의 경쟁자 하면 이제 틱톡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틱톡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좀 승부를 해서 네. 많은 시청자들 혹은 자기 팬덤을 쌓고 있는데, 이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창작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NFT로 만들어서 그것을 거래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NFT 기능을 도입한다라는 거는 사실 일전에 다뤄봤었던 이슈였는데, 이 틱톡에 있는 컨텐츠들을 NFT화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님, 제 주변에도 틱토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항상 인생을 좀 재밌게 사는 것 같은 그런 틱토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 나만의 컨텐츠를 NFT화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틱톡에 동영상을 올리면 네. 정말 재밌죠. 너무 재밌지만 재밌죠. 네. 바로 그게 이제 돈이 되거나 그렇진 않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재미스러운 그런 모션을 NFT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 안에서 거래가 되면서 자신이 만들었던 그런 디지털 자산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요즘에는 컨텐츠의 시대다, 또 크리에이티브의 시대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이것이 어떤 나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공유가 되고 유명해지는 그런 수준이거나 협찬을 받는 그런 수준에서 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NFT화 되어서 이 NFT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어찌 보면은 어떤 금전적인 가치로까지도 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의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NFT 활용 같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아주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웹 3.0 시대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웹 3.0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이 데이터. 내 맞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시대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어떤 플랫폼에 기여를 하더라도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블록체인 내에 암호화폐 지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여한 만큼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갑을 가지고 본인이 만든 NFT, 즉 창작자들이 물론 이렇게 틱톡에 올라가서 어떤 재밌는 몸짓이나 그런 걸 통해서도 창작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예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림을 그리거나 설치 예술을 네.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는 이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 특히나 국내에서는 NFT는 투자가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NFT에 투자했을 때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기존의 암호화폐의 연장선 상으로만 바라봤었는데 이번에 만약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기능을 탑재한다면 기존에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았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웹 3.0에 다시금 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장점은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대중들에게도 접근하기가 너무나 쉬운 NFT 시장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웹 3.0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웹 3.0 시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속도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이러한 횡보들은 NFT 시장이 정말 암호화폐 시장과는 별개로 대중화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소통의 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컨텐츠의 세대들과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사업 방향으로 끌고 가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NFT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까지 확장시켰다라는 부분들은 다양한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창작자들 혹은 뭐 틱톡을 현재 네. 하고 계신 분들이 막상 NFT가 뭐 메타에서 나타날 때 준비하려면 좀 늦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도 초창기에 하셨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듯이 이미 이게 좀 NFT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본인의 작품들을 만들어 가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미리 선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주 좋은 네. 아이디어입니다. 대표님과 저도 하나씩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걸로 네.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NFT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나만의 컨텐츠를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선점을 해야 또 복제본이 나오지 않고 또 그게 나만의 컨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산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NFT 핫 이슈 시간이죠. 유가랩스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좀 준비했습니다. 유가랩스가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 대표님께서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유가랩스 하면 BAYC를 만든 회사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NFT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BAYC라는 얘기, 즉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이라는 원숭이 NFT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네. 이 원숭이 죄송합니다. 원숭이 NFT는 바닥 가격이 거의 뭐 매덕 2억 3억이 갈 정도로 상당히 비싼 NFT인데 두 달 전에 아더사이드라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랜드를 요구할 수 있는 아더디드라는 NFT를 판매를 했습니다. 네. 총 10만 개로 이루어진 아더디드는 아더사이드가 개발되면 본인의 랜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 볼륨이 31만 5,300이더에 달합니다. 즉 수수료만 15,000이더 이상을 벌을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성공적인 프로젝트인데 이 아더사이드의 메타버스의 부하 테스트를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 약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하 테스트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 부하 테스트 2,000여 명을 상대로 수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하 테스트가 속도적인 버퍼링이라든지 좀 그게 실행이 잘 안 되게 되면은 또 한 번 우리가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에서 이 테스트에 실제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거의 환호를 지를 만큼 이 테스트 굉장히 성공적이고 신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테스트가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뭐 수천 명이 그 메타버스 안에서 네. 3D 아바타 형태로 막 돌아다니고 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많이 확보한 회사들이 좀 더 빠르게 그 우수한 메타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가랩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4천억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자금을 바탕으로 뭐 기술자나 뭐 최신 기술을 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메타버스보다 상당히 빠르게 플랫폼을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날 또 이제 2차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 테스트 기간이 다른 메타버스보다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타버스의 표준을 좀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몇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버퍼링도 없이 정말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이 메타버스의 세상 안에서 굉장히 원만한 세계가 구현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과 다양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16일 날 2차 테스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이 유가랩스의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들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유가랩스 같은 경우에는 4천억이라는 자본금이 있는 회사입니다. 4천억 달러라는 자본금이 굉장히 큰 자본금인데 그렇게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들을 또 원만하게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유가랩스의 이러한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들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시사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저희가 플랫폼 기업인 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웹 3.0으로 가면서 블록체인 기업이 이런 팡을 넘어설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뭐 BAYC를 행보를 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좀 슈퍼스타 기업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BAYC가 이 단순히 NFT나 메타버스 시장에서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보면 뭐 햄버거라든지 여러 가지 굿즈와 이게 접목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BAYC의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린 리처드 리라는 사람이 아티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사업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예를 들면 빵집이라든지 햄버거집 다양한 그런 프랜차이즈들과 그리고 굿즈, 의료 등의 BAYC가 있는 모습을 많이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BAYC가 이 NFT에 국한되지 않고요. 실제로 굿즈 사업들까지 해서 한국에까지도 또 진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의 뭐 가상의 세계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현실에 실제로 접목된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얼마나 더 확장해 갈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의 대기업이 탄생하지 않을까, 또 하나의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행보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폴레옹이 콘서트 NFT 티켓을 판매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공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2017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초연이 됐었었는데 네. 그때 상당히 흥행한 뮤지컬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뮤지컬 팬들이 사실 잘 못 봤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올해는 많은 뮤지컬들이 좀 매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나폴레옹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배우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롤랑방이라든지 끼아라 같은 유명 배우 그리고 임태경, 이윤강 같은 한국 배우들도 여기에 껴서 이제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나폴레옹이 200주년에 이 내한 공연을 합니다. 프랑스 배우들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뮤지컬 티켓을 NFT로 판매한다는 게 사실 어떠한 내용인지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좀 와닿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NFT 티켓으로 이제 판매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티켓이 발행됐을 때 중고 마켓에서 하게 되면은 암표가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뮤지컬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더 돈을 벌려고 하는 암표 장사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당근마켓에서 좀 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설령 비싼 가격에 샀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NFT는 NFT 전문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그 거래소에서 손쉽게 거래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NFT는 일종의 멤버십으로 NFT를 갖고 있는 게 인증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점점 이런 공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멤버십 형태로 티켓화가 되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NFT 관련한 나폴레옹 티켓을 샀을 때 어떠한 혜택들을 대표님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뮤지컬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보고 싶은 게 리허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우들이 정말 다 갖춰 있고 하기 전에 실제 이제 뭐 사전 청바지나 리허설, 네. 예, 그런 것들을 입고서 배우들이 노래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뮤지컬이 뭐 2달 공연 되더라도 딱 한 차례뿐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뮤지컬 애호가들의 이제 꿈이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참석하는 이제 시파티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 배우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거기에도 참석하면은 정말 좋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그 NFT 구매자를 통해서 추첨을 통해 시파티와 리허설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거는 배우들이 실착했던 의상까지도 래프를 통해서 좀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NFT 나폴레옹 티켓을 구매하시는 멤버십 차원의 분들에게는 시파티에 참석하거나 또 리허설에 참석하거나 실제로 배우들이 입었던 옷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티켓이 오늘 판매가 된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오늘 저녁 네. 8시에 판매를 네.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에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광호 대표님과 다양한 NFT 핫 이슈에 관해서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대표님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